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은 없다 연출한 손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보다 더 자주 뵙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오늘 좋은 자리에 또 배우님들도 바쁘신데도 제가 또 팬분들께서 모신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하실 때 좀 많이들 좀 질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국은 없다에서 1도 2도 했던 박정표입니다. 보다고 힘드셨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 역할 연기한 이호원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촌 역할의 정민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감독님하고 배우님들께 전반적으로 좀 대략적인 질문들 몇 개 드리고요. 현장에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넉넉하게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관객분들께는 저희 포스터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어떤 질문을 하실지 곰곰이 생각하셨다가 이따 질문 시간에 많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특정 선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객과의 대화 마치시고 뒤쪽 문으로 나가실 때 오늘 창문 없다 요 엽서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나가시는 관객분들 모두 다 챙겨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두 가지 질문 먼저 여쭙고 싶었어요. 이 작품이 부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을 때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진짜 개봉해서 관객들을 만날 때는 천국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꿔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사실은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핵심이잖아요. 제목을 왜 이렇게 천국은 없다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이야기를 구상하시면서 관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나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주신 두 가지가 사실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천 때 이제 그 전에 시나리오 단계부터 제목은 이제 천국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천국은 없다로 바뀐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제목을 하는 게 조금 더 이 영화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의도가 더 맞을까를 이제 배급사 도와주신 고생해주신 배급사분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뭐 영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좀 꼭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어둡고 좀 딥하고 그다음에 많진 않지만 조금 액션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이제 영화 제목으로서 조금 빨리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고민했을 때 천국보다는 천국은 없다가 조금 더 좋겠다고 의견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천국이라는 그 의미와 천국은 없다가 사실 크게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또 천국 하면 지금 너무 많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또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사실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잘 모르고 또 영화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지 않겠 싶어 그런 좀 이제 뭐 농담 같은 생각도 좀 했었는데 결국 이 영화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배우사 전문 이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훨씬 맞는 것 같고 영화도 제목이 잘 어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 중에 그 배우가 이제 천국 뭐 지금 잘 살면 된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끼리 지금 잘 사는 게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천국은 없다라고 약간 조금 나눠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 그 아까 또 영화가 굉장히 어둡고 딥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영도에서도 그렇고 이 반천국도 그렇고 감독님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조금 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는 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뭐 제가 사는 게 지금 살고 있는 느낌이 좀 천국이 아닌 곳에서 좀 힘들게 살고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영화만이라도 안에서 이제 극중이 우리 저처럼 힘들지만 보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가족이라는 의미, 뭐 친구라는 의미, 형제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여주는 방식이 제가 뭐 멜로를 보셔도 알겠지만 멜로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딥하거나 그렇게 우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 네. 이제 영화를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네. 관객들에게 보여질 때 네. 어떤 상황으로 좀 보여주면 그래도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딥하고 이런 장르를 좀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박정표 배우님 무슨 소리지? 라고 약간하는 눈으로 보셨거든요. 이번에 우리 박정표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가 1인 2역을 연기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도 일단 굉장히 큰 어떤 배우로서 도전이고 하나의 실험 같은 것 같아요. 이 1도랑 2도라는 인물 어떤 점에 일단 끌려서 이 캐릭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는지 좀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매력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뉴얼대로 대답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 네. 솔직한 말씀을 네, 드리자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건 네. 아니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이 1도랑 2도라는 캐릭터 사실은 좀 저는 보면서 그랬거든요. 이게 배우님한테 되게 어떤 연기를 하고자 하는 본능을 좀 건드리는 캐릭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1도, 2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어요? 아무래도 사투리 쓰고 뭐 모습이 저거하다 보니까 네. 이도가 저랑 좀 더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상황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겪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네. 한데 1도는 뭐 감독님이랑 저랑 일부러라도 의논을 좀 뒤에 이제 비하인드 저기 네. 서브를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 생각으로만 이렇게 히스토리를 생각을 했지 의논도 일부러도 안 했고 이제 관객분들이 보실 때도 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지라는 네. 생각을 그냥 가지시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분 중에 1도 뭐 스피노프 뭐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으신데 네. 네, 돈이 없고요. 뭐 저는 하고 싶죠, 그죠? 네. 감독님도 하고 싶고 스피노프에 대한 욕심 일단 있으시고요.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이거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엔 이호영 배우님. 네, 이 우식이라는 캐릭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배우님의 연기하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건드리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어떤 점이 좀 되게 매력적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대본 받았을 때가 마침 그때 어떤 춤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참 한 1년 넘게 춤만 추다가 네, 이제 몸도 좀 아프고 연기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침 딱 받았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새로운 캐릭터, 안 해본 캐릭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안 해봤던 캐릭터여서 더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1도 2도 역할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정표 형님이 하신다는 얘기 듣고 이제 저도 뮤지컬을 몇 번 했어서 뮤지컬 했던 동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네. 어떠신지. 근데 네. 사전조사. 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인성도 너무 좋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저도 재밌겠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나요? 아니 또 좋은 얘기해주는 친구가 아니라서 아, 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은데 아, 진짜요? 저는 사실 공식적이지 않은 대답을 다들 기다리실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유종 얘기를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고 네.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영 배우님께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정준성 배우님 삼촌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준성 배우님 얼굴을 보면 늘 언제나 약간은 좀 억울하고 약간은 좀 사람들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이 제대로 된 악역 배우님한테는 또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캐릭터 좀 어떤 매력이 있으셨는지 들려주세요. 제가 항상
피해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해자 역할로 돌아서서 네. 가해를 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쾌감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사실 피해자 역할을 많이 할 때는 네. 집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답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이번 현장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너무 시원하다. 좀 시원하게 하고 예, 예. 연기하고 안 합의된 가해를 네. 그만큼에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릭터 좀 무섭잖아요. 삼촌이라는 캐릭터. 근데 무섭지만은 않은 인물로 되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 배우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사실 저는 되게 이 욕심이 났었고요. 가해자를 잘 해야 다음에 또 가해자를 할 수 있으니까. 가해자들 예, 맞아요. 저희 이렇게 이 바닥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걸 잘 못하면 다시는 가해자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감독님이 연출을 되게 잘해주셨고 또 하나는 또 그 촬영 감독님이 잘 찍어주시고 조명 감독님이 또 분위기를 또 잡아주시고 또 저쪽에 계신 이제 PD님이 네. 미술 감독님은 아닌데 거기 있는 세트 같은 걸 다 어디서 빌려 오시고 네. 분위기를 다 조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잘 묻어가지 않았나. 뭔가 약간 박정희 배우님 해주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 그 다른 영화에서도 가해자 저 원정 빌라 잘 가해자. 스타트는 이걸로 끌었어요. 어.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배우분들께는 이 악역이 주는 쾌감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정석 배우님이 악역의 쾌감을 제대로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이렇게 배우님들 몸고생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고생이 되게 심한 캐릭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에피소드, 즐거웠던 에피소드 하나씩, 그리고 정말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다, 이가 박박 갈린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힘들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씩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 얘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럼 제가 네네. 이게 이가 박박 갈리는 거 먼저 할까요? 이가 박박 갈리는 정도는 아닌데요. 네. 사실 제가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네. 목에 이제 칼이 베이고 쓰러져서 죽어요. 네. 근데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네. 이따가 119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제가 한마디를 해요. 목주시 졸라 아파. 네, 목주시 졸라 아파랑 제 애드립이 있는데 네.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이 그걸 절대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감독님 답변에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태자면 네. 그 마지막에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그 수술방 네. 이렇게 밀도들 거기 목 잘 계시는 그 방이 어느 부산 어느 지역에 쓰지 않는 목욕탕 보일러실인 그걸 찾아낸 저희 PD님도 정말 존경스럽지만 박수 한 번. 네, 진짜 이게 지금 세트로 지어도 지울 수가 없는 이상한 그런 공간을 찾아내서 들어가서 한 4일 동안 밤낮으로 밤새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 초반에 이제 들어오고 죽어서 우리끼리 대화하고 저 뒤집고 대화하고 막 이런 걸 다 찍어야 되니까 계속 누워 계시는 거지. 언제 글로 갈지 모르겠지. 피 묻히고 누워있으면 되게 춥거든요. 예, 그게 그랬는데 대사를 잘랐어요. 힘드신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너무 대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치인이요? 기억이 나지 않고 119라는 게 이제 제가 시나리오 속에서는 있었는데 그 앞에 선생님이 애드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애드립은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119가 조금 더 앞에 있었으면 너무 길어진 느낌이니까 아무튼 지금 다시 말씀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상황 정말 잘 맞지 않고 목주시 너무 아파. 그리고 역시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매끈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이호원 배우님도 재밌었던 얘기, 고생하셨던 얘기 하나씩 들려주세요. 제가 사실 이걸 2년 반 전에 찍었던 거여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가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그때 촬영 당시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찍었었거든요. 이 촬영 내내 한 달간 동안. 그거를 편집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되게 행복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짧은 영상 하나를 편집 중에 형한테 보내드렸었는데 형도 아까 그거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때 좀 재밌었어요. 좋아 보이더라, 즐거워 보이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고생할 때였는데 돌이켜 보니까 힘든 네. 몸이 당연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뭐 정신은 굉장히 맑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게 사실은 몸이 힘들다고 힘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 마이크 예, 아, 발성 되게 좋으시죠. 네, 생목으로. 네. 아,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고 다 힘들었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몸이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호흡이 되게 잘 맞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 만들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몸 힘든 것쯤은 진짜 좀 미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이호원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이번엔 박정희 교수님 하실 얘기가 이제 이거 쓰시죠. 그 뭐 같은 건데 꼭 집어서 어떤 상황들이 뭐 이렇게 딱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거는 솔직히 잘 하도 급하게 어렵게 찍은 거라 그런 거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호원이가 최근에 뭘 이렇게 짤을 하나 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 우리 셀카를 이렇게 찍은 건데 앞뒤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표정이 이렇게 셀카를 뭐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저는 있었다가 동영상이나 뭐 이래갖고 웃음이 둘이 터졌는데 눈장 피치해갖고 막 거의 거의 페인의 모습으로 새벽에 찍은 것 같은데 원래 새벽에 약간 이렇게 저기잖아요. 이렇게 이유 없이 막 웃고 있는데 아 되게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고 그게 한 2년 반 전이 돼도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영상 속에 웃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냥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결과물보다 혹은 또 뭐 작업에 대한 이런 의논들보다 그 작업을 같이 할 때 이렇게 함께 했던 어떤 시간들이 이 녹아서 전혀 관계없는 이 내용이지만 녹아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에너지들은 확실히 기억이 오래 남고 예 좋았던 기억이고 나빴던 거는 뭐 그만하시죠. 너무 추워 그러니까 그럴 때 예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인 2역이라는 게 배우 입장에서는 내 몸이고 내 얼굴로 하는 연기지만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두 사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연기,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연기의 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가벼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연기를 하는 건데 내 얼굴로 그때 우리 배우님은 어떠한 것에 좀 중점을 두시고 연기를 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한테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도 상대 배우가 뭔가 이렇게 호원이랑 했던 저한테 얘가 하는 걸 받을 수 있고 선배님 하시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던질 사람이 없잖아요. 포수만 있고 투수가 없는. 그래서 뭐 이거 여담이지만 1도 2도가 있고 3도라고 이제 뒤집었을 때 등연기 해주신 네네. 3도.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제가 너무 애쓰고 하니까 대사를 통으로 싹 다 외워서 처음에 올 때는 정말 대역처럼 했었는데 후반 가니까 정말 진짜로 배우 대 배우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평가질이 너무 외람되지만 연기가 느시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그냥 썼어도 되겠다 이런 너무 잘했다 싶은 정도로 그런 기억도 있고 그 부분이 고충이었고 또 1인 2역 하는 어떤 기억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감독님께 이번에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사실 눈을 뜨자마자 연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때 사실 너무 고생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해야지 했는데 사실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아까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영화가 뭐 보통의 어떤 여유 있다기 상업 영화 같은 형식으로 이게 뭐 며칠 촬영하고 조금 쉬고 네. 뭐 날씨 보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정신없이 한 22회차, 23회차 안에
거의 뭐 풀로 논스톱으로 달렸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챙겨드리고 뭐 영화적으로도 좀 더 많이 이 배우 연기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죄송하면서도 아쉽지만 아무튼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관객분들도 물 먹고 던지다가 방에 들어가는 사실은 이제 그 집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발바닥에 먼지도 많이 묻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애드립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비벼 들어가시면 사실 이제 그 장면이 사실 저는 너무 좋았고 예 그리고 홍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밈이랑 미란이랑 그 만났을 때 이제 긴 대사고 또 이제 애드립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좋아하고 또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제 극 중에 1도에게 이제 자신만의 어떤 이제 이도를 평가하는 내용들을 그 사실 다 애드립으로 다 하셨거든요. 설정만 주셨는데 워낙 두 분이 친하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안의 수치처럼 생각이 모르겠지만 정말 그 배우님한테 실수 없이 쏟아내고 뭐 테이크를 갈수록 또 다른 정표 배우님의 안 좋은 점들을 그렇게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편집할 때 사실은 어떤 점을 조금 써야 어떤 장면을 써야 될지 너무 고민될 정도로 네, 애들이 너무 좋았다. 이건 뭐 홍원이를 놀리고자 함이 아니고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여담을 말씀드리면 예 죄송해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뭐 뺨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다 애들이 저한테 의논을 안 하고 돌고 있는데 때리고 어머. 예 뭐 그냥 제가 방치한 제 잘못이에요. 왜냐면 애들을 믿었다. 아니 제가 보더라도 그때 순간 맞는 게 이제 투닥거리는 거 있었지만 뺨 맞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좀 약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변태스러운 게 돌면서도 뺨을 맞고 약간 웃기겠다 싶으면 안 끊고 참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내. 그죠? 그 한번 재미 보더니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오, 또 우리 저희 이제 민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영화 안에서 나오는 출연의 빈도는 이제 그렇게 두 분에 비해서는 사실 좀 적었었는데 나오실 때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어때요? 계속 연기 연습 계속 보여주시고 했는데 그런 선배님이 사실은 저희한테 어렵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네. 또 이제 자기 롤만 그냥 챙기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남아주시고 와서가지고 자기가 먼저 분장하신 거 그다음에 의상 입으신 거 그다음에 연기 밤새 막 AI랑 준비해 오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여러 가지 경우수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편했던 게 선배님의 가장 좋은 부분들만 이제 말씀드리고 선배님이 진짜 그대로 해주시니까 이제 편집할 때 사실 두 분은 조금 제가 고민을 했었으면 선배님 연기는 그냥 좋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쉽게 편집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 목젖이 아파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촬영 전에도 이거 괜찮습니까 하고 자르신 거 아니에요? 1안, 2안, 3안 뭐 이렇게 그래서 보여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편집해버려요. 네,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나요. 그거 보고 와 죽인다 이랬는데 몇 번 요청을 했어요 제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 배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 객석에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이제 포스터와 함께 갈 거고요.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 질문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님, 배우님들이 한 분씩 이제 손 들어주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손수롱 감독님께서 어떤 관객분 질문을 받을지 선택해 주실 테니까 질문 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배우님 한 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힌트 주신 관객분.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차에 앞에 이렇게 묵주가 계속 달려 있는데 사람을 묶고 나오면서도 그 선물에 대해서 선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묵주가 약간 소리소리 되기도 하고 끝까지 묵주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이들의 일말의 양심인 건지 아니면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어떤 누군가의 유품을 그냥 내가 걸어놓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 노란 봉고차 안에 있는 것들은 너무 말씀 잘 주신 게 사실은 유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에 실었던 그
분들이 이제 흘리고 갔던 것들을 사실 보면 초반에 오프닝 때뭐 렌즈 뚜껑도 나오고 리클로즈도 나오고 뭐 사실 좀 편집되긴 했지만 많은 미술 소품들이 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정들이 사실은 이게 그날 하루만 있었다는 설정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안 먹고 안 입고 않지만 어쨌든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살아온 환경 자체가 그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용서받을 일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이도의 죄까지 사실 1도가 가져가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 나름의 합리화는 그 죄를 이제 1도 다 가져갔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너무 말씀 잘 주신 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사실은 이제 뭐 묵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오강률에 찔렸던 그 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십자가 사실 모양 종교적인 모양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제 만들었던 소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박정표 배우님이 관객 질문 골라주실 텐데요. 자, 관객분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네. 네, 맨 뒤쪽에 계신 관객분. 네. 영화 너무 재밌는데요.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 특히 바다 360도 회전하는 장면은 솔직히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바다를 거꾸로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360도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 바다가 거꾸로 돌아가도 똑같은 바다구나 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이 있다 없다라는 것 자체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참석 안 하신 그 미란역 배우님이시죠. 그 마지막에 미란역 하신 분께서 이제 선택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도를 선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심리를 조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어쩌면은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1도였지만 잠시 생활했던 사람은 2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도한테서 좀 더 따뜻한 정을 느끼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도네 집에 갔을 때 그 창밖을 바라보던 장면에서 이도도 살짝 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어떤 행복한 꿈은. 그래서 이도하고 미란의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미란이랑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의 변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그 이제 먼저 화면이 바뀌는 거는 말씀하신 이제 그 의미가 사실 맞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거꾸로 된 화면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뭐 천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상과 하늘이 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집어져 있어도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뭐 천국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영화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조금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만드는 것 같고 의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란이 이제 그 1도를 사실 쏜 거는 총을 쏜 거는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미미를 위한 이제 가장 큰 이제 목적이 있는 거. 미미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그 험난 거기 인도네시아 뭐 나라를 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무 힘들게 살았고 거기서 이제 추격해오는 또 살인자들 이 킬러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하려면은 사실 1도보다는 2도가 있는 게 좀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1도가 미란에게 그 범이 막 총을 쏘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를 쏘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 미미가 한다고 했듯이 미미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계속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1도보다 자기 자신보다는 동생 2도가 있는 게 뭐 성격적으로나 품성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도가 이제 미란에게 자기를 좀 쏘아달라고 사실은 더 이제 윽박지르고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미란이 그걸 1도를 잘 알다 보니 우리 국중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1도라는 캐릭터를 아마 자기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의미나 의도를 이해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박정표 배우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시,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1도 연기를 하면서 제가 나를 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00%
나를 쏠 것이다라고 그냥 해버려야 연기를 할 수가 있었던, 왜냐면 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전사를 좀 더 저 혼자 이제 합리화를 하자면 못쓸 짓을 너무 많이 하였고 그것도 알고 있고 보여줬고 실제로 가족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를 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GV부터 용산 프리미어까지 GV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천국은 없다 영화를 조금 더 깊게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궁금한 점은 일단 그 우식이가 약간 그 여러 가지 영리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시나리오를 우식이가 쓴 것 같은데 혹시 그 많은 그 설정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식이의 닉네임은 뭘로 정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장면에 보면 우식이가 이제 다리에 총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씬에는 한 6명의 그 배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일단 그 이도랑 우식이 제외하고는 다 여자분이셨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봤는데 이도와 우식이한테는 그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없고 여성분들에 대한 좋은 그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식의 아이디는 옐로우 1, 2, 3, 4, 5고요. 왜 그렇게 적었어요? 뭔가에 조금 집착하는 특이한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노란색이었고 그래서 이제 직접 탈색도 하고 제 노란 옷을 입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는 사실 방금 생각해낸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을 것 같고 마지막 장면에 그 저희 둘 말고 저는 그때 참고로 그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겠죠? 휠체어를 이제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촬영하진 않았고 촬영 끝나고 한참 후에 따로 이제 촬영하셨죠. 그 옷만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여자인 것은 저희가 특별히 여자를 좋아해서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도랑 우식이 말고 나온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약국에 있던 누나, 그 다음에 미란, 그 다음에 미미, 그 다음에 쌍둥이 엄마. 이제 그들이 사실은 이제 남겨진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식이가 사실은 이제 다리를 맞은 게 아니라 허리를 좀 맞은 거예요. 지금 이제 슬플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는 못하거든요. 우식이가 그 중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도가 이제 우식이를 휠체어를 태워서 이제 같이 한번 어떻게 보면 나들이를 나온 거죠. 사실 이제 평화를 찾고 진짜 그 바다에 또 펼쳐진 그 공간 아늑한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이제 나와서 이제 두 사람이 바다를 보면서 뭐 회상하듯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뭐 영화적인 메시지 거기에 너무 대사로 넣기 해서 그렇긴 한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엔딩을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식이 이제 그 필명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차를 봉고차 노란색이잖아요. 그 차가 이제 단무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노란색으로 하시고 하길래 저는 뭐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속으로 단무지 같다. 네, 근데 그 단무지가 시큼하고 사실 또 계속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예, 마무리를 좀 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또 관객분 질문 손 들어주시면 정민성 배우님께서 어떤 관객분 질문을 받을지 몰아주실 건데요. 예, 손 들어주시면 네. 이 앞에 계신 분 먼저 주세요. 네, 예, 두 번째, 예,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우선은 개봉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딱 2명만 한 관에서 보고 봤을 때 네, 그 슬프기도 했지만은 그 영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양한 어두운 세상에서 감독님이 말하는 어두운 세상이 분명히 있었고 그 어두운 세상의 아우라를 모두 다 배우님이 표현을 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운동도 하고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을 뭐 눈을 팔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얘네들이 좀 개구쟁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내가 좀 혼내줘야겠다. 요 생각으로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말로 내가 장기 밀매를 하는 사람이고 눈가를 파고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저 연기를 못해요. 네. 그런 식으로 대안을 해서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네. 좀 착한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 정규현 배우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선물이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3분 정도 더 질문을, 2-3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는 감독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관객 손 들어주시면, 네, 우리 감독님. 네, 예, 흰옷.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몇 번 언급됐던 노란색 봉고차. 네. 보통 이런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은 검정색이나 무채색이 많은데 되게 이도와 우식이의 차는 되게 샛노라서 눈에 엄청 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노란색 봉고차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우식이가 머리 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영화 안에 설정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봉고차가 있으면 오히려 눈에 더 띄고 그게 이제 아이들 싣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경찰들이나 사람들 눈에 역으로 덜 띄지 않을까. 당연히 거기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을 거고 혹시나 조금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혹시나 뭘 하더라도 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의 정서상 그거를 이제 우식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컨셉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우식이가 이제 좋아하는 색 그리고 끝까지 미치고 이제 머리까지 하고 이제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이제 우식이의 아이디어로 사실은 이제 이도는 그냥 뭐 자기가 돈만 잘 벌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고 근데 우식이는 이도도 챙겨야 되고 이도랑 삼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사실 힘들게 사는 똑똑한 그런 친구 설정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가 이제 제갈공명처럼 이제 유비를 도와주는 뭐 이런 설정으로 하던 거라 가지고 아마 봉고차 설정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호원 배우님 여기 조금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그 노란 머리, 노란 눈썹, 노란 옷, 노란 액세서리를 할 마음을 먹을 때 그 봉고가 노란색인지도 몰랐었어요. 대본에는 안 적혀 있었던 것 같고 그 감독님의 노란 봉고 설정이랑 완전 따로 진행됐던 노란색 그 아이디어였거든요. 저는 노란색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했던 게 그 제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분이 이제 오광이 이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니한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아버지였다 하면서 슬프게 울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씬이 이제 저희 집에 도착해서 오줌 마렵다고 일단 싸고 얘기하자라는 대사인데 그거를 보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찌됐건 보통 생각을 하는 친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노란머리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너무 심하게 어떤 거에 꽂혀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게 하필이면 이제 노란색이었던 거고 그래서 모든 거를 좀 노란색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고 마침 촬영장에 가니까 노란 봉고차가 있어서 아 이거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영화에 더 안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캐릭터들이 좀 더 깊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딱 하나 질문 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해 주실 관객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우리 박정표 배우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다 이제 경력들이 많이 화려하시고 네. 아까도 전체적으로 다 행복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작품을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작품을 새로 임하실 때 많이 설레시는지 아직까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잘 어떤 마음가짐을 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네, 감독님. 저는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영화 찍을 때는 뭐 이제 찍기 전에는 이제 좋은 배우분들 만나갈 때는 뭔가 기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 들고 하지만 이제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이제 하루하루가 사실 조금 영화 제목은 천국이었지만 어떤 지옥이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뵈니까 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사실 그렇게 또 크게 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언젠가는 또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게 지금 사는 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뭐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미 천국이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드렸지만 아무튼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배우님, 박정훈 배우님. 네, 비슷한 생각인데 설레거든요. 준비할 때는 설레요. 네. 찍을 때는 뭐 일 다 하시겠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지만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화장실 작업 끝날 때까지 화장실 계속 그렇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찍은 걸 제가 보잖아요. 네. 여러분들 노래 녹음해서 본인 노래 들어보셨어요 혹시? 목소리 자기 목소리 녹음된 거 들으면 녹음 동영상에서 나오는 자기 목소리 들으시면 이상하거든요. 그냥 저는 상영 내내 편치 않은 상태로 이걸 보고 있고 아쉬움 투성이고 한데 기억은 좋아서 그 어떤 놓지 못하고 다시 또 하지만 또 할 때 다시 또 죽을 것 같고. 근데 아마 희한한 건 이건 뭐 너무 거창하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태어나서 또 할래 물어보면 다시 그거는 그건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네, 우리 이호 배우님. 마지막에 걸맞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정말 많이 설레하는 것 같아요. 연기할 때마다. 특히 이번에도 그랬었고 촬영할 때 당시에 정말 내가 이거 다시 해도 이것보다 더 노력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전혀 없었고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를 최근에 시사회 때 오랜만에 보니까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사실 애드립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극이랑 상관없이 뭔가 그 순간의 그 흐름과 상관없이 순간에 웃기고 싶어서 관객을 웃기고 싶어서 하는 애드립을 굉장히 경계하는 스타일이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 씬 끄트머리에 이제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 하고 형이랑 끝도 없이 주고받은 애드립들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아직 멀었구나 그런 반성도 많이 했고 제가 그냥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보니까 지금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도 많이 보이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계속 설레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게 계속 정답이 없고 계속 정답을 찾아가야 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해야지, 다음에는 더 후회 없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항상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성 배우님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배우들은요 작품에 들어가면은 그 전에 당연히 설레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천국은 없다를 하는 내내 계속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현장에 갔을 때 감독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때부터 설레임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떡하지? 저를 막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이 거기다 쏠리거든요. 그럼 그 현장은 정말 지옥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얼굴이 나오고 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연기를 진행 못해요. 그래서 온 신경이 글로 나가는데 이번 현장은 정말 몸은 힘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간혹 틈이 날 때마다 했던 그 모니터에서 사실 저는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씬도 기대가 됐고 그 다음 씬도 기대가 돼서 계속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드립을 안 하는 배우라고 하는데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사실 분량이 이분들보다는 좀 적어서 좀 늦게 투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애드립을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 배우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아니 우리는 애드립 절대 못하게 하는데 왜 선배님 거를 왜 애드립을 저렇게 채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영화를 보니까 제 욕하는 것만 해도 그거 대본에 못 써요 그렇게. 그거 다 애드립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배우님께 다시 한번 최고 박수. 그런 뭔가 같은 직장 일하는 사람으로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감독님 배우님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갔으니까 거꾸로 한번 와도 될까요? 감독님들부터 감독님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악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주신 질문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영화 자체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더 영화를 좋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GV가 이걸로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영화 더 봐주실 수 있으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비슷한 얘기지만